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조사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25.8%로 지난주에 비해서 2.1%포인트 올랐는데요. 물론 이제 갤럽은 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울경에서 4.2%, 서울에서 3.2%, 대전 충청에서 2.4%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도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20%가 특히 한국갤럽 기준으로 20%가 됐지 않습니까? 네. 심각한 위기인 거죠. 10% 가게 되면 바로 탄핵으로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범보수 진영에서 위기 의식을 느껴서 결집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기술적 주가 용어를 쓰자면 기술적 반등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떨어지면 한 번 이렇게 탁 튀어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시 내려가는 거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기술적 반등 상황 더하기 수구 보수 진영의 결집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아일보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예컨대 그 비서관 이상급 하신 44명 퇴직자 전원이 다 금융이나 공기업 등에 재취업을 했다. 그러니까 제2의 김대남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보도인데요. 그 대통령실 경력이 완전히 프리패스가 된 거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뭐 문제들에 대해서 뭐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좀 찾아보고 있고 이런 뭐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제가 하나하나 뭐 44군데라고 좀 들었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그 사람들이 들어갔는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하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 그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뭐 장관들 구속도 시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예. 저 똑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네. 해야 된다. 어떤 기준으로 이 공기업 인사를 뭐 공기업만이 아닌데 여러 군데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환경부 장관 구속시키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또 보면 산자부 같은 경우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예, 똑같이 해야 된다. 네, 예. 똑같이 해야죠. 예. 그 이문정 검사가 지난 주말 사이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검찰의 문제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권 반납할 일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양심에 따라서 수사 기소하는 거 보지 못했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한 건데요. 많은 국민들이 이 검찰권 남용,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표님도 대표적인 네. 사례 중에 한 포함이 될 걸로 보이는데, 이 검찰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앞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민주당도 그 검찰 개혁 4법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뭐 그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났습니다. 네. 특검법을 초점을 맞추고 검찰개혁 4법은 지금 내지 않는다는 걸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문정 검사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언급은 하기 힘들 것 같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수사하고 할 때 또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할 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대해서 이제 당시에 민주당이나 등에서 비판을 하게 되면 검찰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왜 우리 정당한 수사를 막고 있냐고. 네네. 지금 김건희 씨 수사가 이런 꼴인데 한 명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 머리 조아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검사들이 자기 자신과 또 자기 검찰이란 이익과 윤석열 정권과를 지금 운명 공동체, 이익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니까요. 검찰 개혁을 무산시킬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밀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용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10월에 이제 조만간 검찰 인사가 있거든요. 검사장 예. 승진, 네. 뭐 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 또 지역으로 어디로 갈 건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뭘 하다가는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 검사들이 입 완전 다물고 다 가만히 있어요. 네. 그 윤석열 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수사할 때는 막 난리가 나면서 정의로운 검사의 표상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입 딱 닫고 입에 지퍼 잠궜지 않습니까?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민주당도 빨리 검찰개혁 사법 논의에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데 네. 과거 이제 이번 정부 말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 안에서 그 당시엔 조국혁신당 없었습니다. 근데 검찰개혁을 가장 주장했던 그룹이 민주당 안에 있는 철험회였습니다. 네. 철험회. 예.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이런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세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맞습니다. 전까지. 예, 예. 근데 민주당 전체에서는 그 철험회의 검찰개혁 방안을 별로 마뜩찮게 생각했어요.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왜 이걸 검찰개혁을 지금 주장해가지고 그러냐. 오히려 이제 역풍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의석수가 많아지면 검찰개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수 의원들이.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1 아닙니까? 근데 왜 검찰개혁 문제에 선봉에 안 서시는지 좀 안타깝고 저희는 이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제출해서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예. 대표님 이번 10월 재보선에서 야권 전체의 성적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천공도 아니고. 그래도 대체로 네, 이제 선거 판세를 보시면 부산은 어떨 것 같다. 또 부산은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예. 저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됐습니다. 아. 단일화 되기 전에는 8번 중에 7번이 국민의힘이 이겼던 곳이고 험지고 나이도 노령층이 많습니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부산 내에서 그런 지역인데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 금정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제가 한 총 5번 갔던가 네. 부산 금정에 어떤 저 민주당 정치인은 왜 영광에만 뭐 가느냐. 곡성에 영광 곡성 간 만큼 제가 부산 갔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님들 한번 세워 보시면 거의 숫자가 같아요. 사실은. 예. 근데 뭐 금정에 한 5번 간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윤김에 대한 불만들이 매우 높아서 단일화되고 이재명 대표도 내려가고 저도 내려가고 하면 분위기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영광곡성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민주당 후보가 되건 혁신당 후보가 되든 간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 뭐 이 좋아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는 것을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더 싫어할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후보가 되면 그냥 원래 하던 데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게 되면 그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게 더 충격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소직세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영광곡성 군민들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는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하게 싸우는 그 정당을 선택하신다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파열구를 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강화는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거가 되니까 장윤선 취재 편의점 자주 오게 됩니다. 자주 오시면 저희는 좋습니다. 자주 오고 싶은데 선거가 이제 뭐 요즘엔 영광곡성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부산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부산은 단일화됐기 때문에 영광곡성으로 더 자주 가야 될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민주당 경쟁 과정에서 좀 불편한 분도 계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왜 영광곡성 선거에 참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왜 부산에 또 출마시켰냐 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 근데 지금 부산 금정구의 단일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부산 금정구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냈으면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승률이 높아졌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를 금정구에 냈기 때문에 금정구 구민들이 아주 관심 있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결집했습니다.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또 힘이 모입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정구 후보 낸 걸 가지고도 또 비난하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분들도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윤석열 하는 것 반대로 가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냐? 이준석 쳐내고 유승민 쳐내고 한동훈 밀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 끌어안아야죠. 다 손잡아야죠. 그런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경쟁은 경쟁이고 협력은 협력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경쟁할 때는 경쟁할 것이고 협력할 때는 협력할 것이고 이 기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1대1로 싸워야 이기는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1대1 구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한 번도 그걸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경선해야죠. 경선해서 누가 잘하는지 다투는 것, 경쟁하는 것, 그게 발전이라고 봅니다. 저희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 말씀도 한번 새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국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남진 나훈아 팬클럽도 싸우더라. 저는 예. 나훈아를 좋아하는데 노래 가수로는 나훈아를 좋아합니다. 예, 근데 예. 어린 시절에 많이 부른 노래는 남진이었어요. 저 푸른 초원이 이런 노래 제가 어릴 때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수는 나훈아를 좋아하는 게 그분하고 저하고 그 자랐던 지역이 같아가지고 부산의 어떤 특정 동네인데 예. 그렇게 친숙감을 느끼는데 노래로는 남진 노래를 많이 부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하게 되는데.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 192석을 만들어내고 8석이 없어서 통탄스럽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큰 기류에서는 민주진보가 기여한 바 크기 때문에 그 원동력을 좀 다시 만들어라 이런 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경쟁할 것은 경쟁하겠다라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